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공무원들은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의 수발이 되어 계엄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국민들을 색출하며 감시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은 왜 맞서 싸우지 못하고 정부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정치 중립성의 등장은 1960년대 4.19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관권 선거로 얼룩진 집권당과 독재정부의 부패를 바로잡고자 4.19 혁명 이후 명시된 헌법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 반란 세력들은 이를 악용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을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죠. 수십 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여전히 정치활동의 금지로 남아있습니다. 정치 중립의 본질은 정치활동 금지가 아닙니다.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행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정치 중립이죠.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외부 정치 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의 공공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고, 국제노동기구 역시 한국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 기본권의 침해는 공무원의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 사적 생활 영역에서도 정치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도 탄핵 집회 참석을 금지하고 퇴진 촉구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며 내부망에 올린 글을 삭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죠.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계약과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생존권의 박탈, 민간에 비해 한없이 모자란 임금 수준 등 불이익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무원에게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온전한 노동 기본권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빼앗긴 정치 기본권을 되찾아 정치적 힘을 키운다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제도와 법을 바꾸고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한 사회 대개혁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헌법 제7조 2항의 정치적 중립성을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으로 개정하기 위해 조직 내 전담기구 설치, 정치기본권 쟁취 연대체 구성, 국회 사업 등을 벌여낼 예정입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 정치기본권이 그 시작입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총력투쟁으로 정치기본권을 쟁취합시다.